여러분 안녕하세요. 명품 스피치 교육원 원장 이도경입니다. 여러분 말 참 어려우시죠? 대부분 스피치 하면 발음, 발성, 그리고 연당 공포, 발표 불안,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스피치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발음 발성은 당연하고요. 그거 이외에 앞에만 쓰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정말 블랙아웃이 돼요. 이런 연당 공포도 있죠. 그리고 면접을 볼 때 스피치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사람들 간의 대인 관계에서도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대화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매끄럽게 끌고 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스피치의 한 종류입니다. 선거철 되면 길거리에서 연설하시는 거 많이 보셨죠? 그것도 스피치의 한 분야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발표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대상이 있고요. 또 이 다양한 대상이 정말 다양한 장르로 스피치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20년 동안 활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총 짜집기 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핵심 요소들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스피치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할 때는 내용이 있어야 되죠. 무엇을 말하지? 그 내용을 화법이라고 합니다. 말의 내용, 화법. 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이냐. 그것을 말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전달력이라고 하죠. 이 전달력을 화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화법, 내용과 화술, 전달이 잘 일치가 됐을 때 말의 위력이 살아나면서 그 말 속에 영향력이 생겨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미지 지금 보이시잖아요? 요 이미지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입모양 보시면 제일 중요한 전달력의 하나는 말의 방향이 크게 주어집니다. 소리를 위로 올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밝은 느낌은 줄 수 있으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듣는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는 소리를 밑으로 깔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밑으로 소리를 이렇게 깔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정적인 느낌이 들면서 듣는 사람이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말의 방향인데요. 마이크 테스트. 여기에서 그대로 상대방 귀에 꽂아주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소리의 방향을 일직선으로 쭉 내는 거. 이것이 말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조음기관이 나와 있어요. 이 조음기관은 입속의 혀, 그리고 입술, 이 턱의 움직임, 이 세 가지를 조음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느껴보셨나요? 추운 겨울에 아주 추워서 밖에서 꽁꽁 얼어갖고 왔어요. 집에 바로 들어왔을 때 또박또박 말하기 참 어려우시죠? 입술이 꽁꽁 언 상태에서는 우추추추추 이렇게 됩니다. 입술을 제대로 못 벌리고 말을 했을 경우에는 발음이 제대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또는 혀를 안 움직이고 말을 한다던가, 그리고 혀가 제 역할을 못했을 경우에는 받침이 다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발음이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혀를 놔둔 상태에서 말을 하면 우유 이렇게 돼요. 그리고 혀를 제 역할을 잘 하듯이 우유 이렇게 하면 똑바른 말이 나옵니다. 혀를 안 움직이고 말을 해볼게요. 한국관광공사 이렇게 돼요. 근데 혀가 제 역할을 잘했을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이렇게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조음기관이라고 말을 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발성 부분을 보겠습니다. 발성은 말의 힘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몸에도 힘이 없으면 기대고 싶고 눕고 싶어지죠. 말에 힘이 없으면 말이 축축 늘어지고 처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에 에너지가 없어질 수 있어요. 말에 에너지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확신, 소신 있는 얘기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성은 말의 힘있게 정확하게 소리를 내보자.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 아주 쉬운 말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똑똑하게 상대방 귀에 내 목소리가 잘 들리도록 전달하는 것. 이것을 전달력이라고 보고요. 화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스피치에 대한 기본 훈련, 발음, 발성, 그리고 말의 방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조음기관의 중요한 부분, 발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발음이 안 좋아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정말 발음이 안 좋은 경우보다는 언어적인 습관에 의해서 내 말하는 습관에 의해서 발음이 안 좋아진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입을 많이 안 움직이고 말하는 습관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청소년 친구들을 보면 제가 학교에 갔을 때 우리 친구들이 저에게 인사를 할 때는 거의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친구보다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경우는 위로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입술을 움직인 상태로 말만 내뱉다 보니까 말이 점여져서 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소리보다는 말이 그냥 쓸려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속사포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혀의 역할 한번 볼게요. 우선은 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경우에 입술 그대로 놔두고 우유를 해볼게요. 우유, 우유. 대부분 우리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우유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죠. 끝에 혀를 조금 밀어서 우유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정확합니다. 한국관광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국관광공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발음은 혀를 제대로 잘 잡아서 한국관광공사라고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이 혀의 중요성입니다. 하나하나 자료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혀의 앞부분, 그 다음에 끝부분, 중간 부분이 나오는데요. 혀의 앞부분부터 잘 보겠습니다. 아따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 혀를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경우에는 아따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따, 아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혀의 앞부분을 제대로 잡아줬을 경우에는 아따 이렇게 되죠. 아따 이런 소리가 나야지 정확하고요. 혀 끝부분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귀찮고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끝에 것까지 잘 잡아주기보다는 대충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 보시면 악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까지 다 잡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악각이라고 얘기해요. 악각. 그래서 받침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아니라 악각 두 개를 띄어서 정확하게 가주시고 괜찮으면 그때는 속도만 빨라지시는 거예요. 악각 이런 식으로요.
힘은 정확하게 주고 끝에 혀를 잘 잡아주고 이런 역할입니다. 혀 가운데에 아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경을 안 쓰면 아짜 이렇게 되죠. 아짜 이렇게 디귿을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이 중요한 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쉽게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문장으로 가볼게요. 문장으로 갔을 경우에는 제대로 소리를 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자, 여기 문장의 자료를 보시면 맨 위에 있는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러 어렵게 꽈놓은 문장인데요. 이거를 보시면 내가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잘 읽어준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섬, 봄, 벚꽃, 놀이는 하나하나 읽으면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말을 해야 되니까 밤섬, 봄, 벚꽃놀이는 낮, 봄, 벚꽃놀이보다 밤, 봄, 벚꽃놀이가 더 좋다. 이렇게 읽었을 때 이해가 잘 되겠죠? 응용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응용 방법은 밤섬, 봄, 벚꽃놀이 어려워요. 그래서 뛰어가는 겁니다. 밤섬, 봄 뛰고 벚꽃놀이 뛰고 그리고 또 낮, 봄 어려우니까 뛰고 벚꽃놀이 또 가고요. 밤, 봄 어려우니까 뛰고 벚꽃놀이가 더 좋다는 쉬우니까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령은 어려운 것들은 뛰어서 가고 쉬운 거는 쭉 가고 이랬을 때 발음이 서로 엉킬 일이 없고 입 안에서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가볼게요. 밤섬, 봄, 벚꽃놀이는 낮, 봄, 벚꽃놀이보다 밤, 봄, 벚꽃놀이가 더 좋다. 쉽게 이해되시죠? 이런 응용 방법을 쓰신다면 웬만한 거에서 발음이 부딪히거나 꼬일 일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격이 급하고 말이 빨리 하는 사람들이 발음이 입 안에서 막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하려고 하는 습관이나 다 나오기도 전에 또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조금씩 고쳐 나가신다면 발음은 정확하게 분명한 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 발음 간단한 요령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발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발성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성은 말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몸에 힘이 없으면 기대게 되고 눕고 싶어지죠. 말에 힘이 없으면 말이 흐느적거리게 되고 기운 빠진 소리가 납니다. 근데 말에다가 힘을 조금만 줬을 경우에는 소신 있고 확신 있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훨씬 더 의지가 강해 보이고 좋을 수 있습니다. 발성은 말의 힘이라고 했는데요. 그 발성과 또 목소리의 끄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의 크기와 자신감은 비례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목소리가 작은 사람 치고 막 자신감 있어 보이는 사람 별로 없죠. 또는 진짜 목소리도 크고 갈갈한데 소심해 보이거나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은 또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렇듯이 목소리의 적절한 크기와 또 소신 있는 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의지도 있어 보이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말의 힘, 발성은 목소리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일 작은 목소리가 10입니다. 자료를 보고 할까요? 제일 작은 목소리 맨 밑에 있잖아요. 10. 그리고 가장 큰 목소리가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의도적으로 크게 해야 되는 발표 목소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을 한다. 앞에 나와서 얘기한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목소리의 크기가 50에서 60 정도가 적절합니다. 50에서 60 정도의 목소리라 함은 아주 시끄럽지는 않으나 잘 들릴 만큼 큰 목소리, 이 정도를 우리가 공식적인 목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글귀를 활용해 보자면 5하면 5이요. 나는 의식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가 좋은 공식적인 목소리의 크기입니다. 목소리는 컸으나 막 시끄럽거나 부담스럽진 않죠. 그 정도가 이 정도면 공식적인 목소리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작은 10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인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리지 않는 소리는 소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는데 작은 소리, 도서관에서 나는 목소리 또는 한밤의 라디오 목소리, 그 정도를 10, 2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하면 하나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정도의 목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주는 위력은 집중도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집중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계속 크게만 했을 때는 산만함이 생기죠. 조금 있으면. 그래서 때에 따라서 작은 목소리, 큰 목소리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목소리를 볼게요. 대화 나누실 때 일부러 과도하게 크거나 일부러 소리를 작게 낮추어서 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내릴 수 있는 목소리가 30입니다. 30 음성. 크지도 작지도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 정도가 30이에요. 강당에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100명 이상, 300명, 400명 많이 있습니다. 또는 외부에서, 밖에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럴 때는 크게 외쳐야 되겠죠. 여러분! 외쳐야 합니다. 이럴 때 낼 수 있는 목소리가 70, 80입니다. 크기는 하나 목으로 찢어져라 소리를 외치지는 않아요. 이런 정도가 70, 80의 큰 목소리고요. 100의 목소리는 산에서 야호를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진짜 온몸을 다해서 메아리가 거꾸로 돌아올 때까지 큰 소리로 외치시죠? 그 정도가 100입니다. 중요한 건 80, 90, 100의 목소리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일 흔하게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또는 앞에 나왔을 때 소리가 흔들림 없이 약하지 않게 잘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인 목소리 50에서 70 정도 그 소리를 잘 낼 수 있으면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성에서 중요한 요소는 고음으로 크게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고음으로 냈을 때는 목이 상해요. 그리고 목에 많은 무리가 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십니다. 배로 소리를 내라고 하는데요. 배로 어떻게 소리를 내지? 배를 움직이지 않을까? 단단하게 묶어놓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과 함께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단순한 예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또는 어디 가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기합 소리를 낸다. 이럴 때의 예를 보면 운동을 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소리 내지 않죠. 운동을 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소리를 내요. 호흡과 말이 제 박자를 타서 같이 나왔을 때 목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힘찬 소리가 나오실 수 있습니다. 좁은 작은 것들도 말과 호흡과 일치되게 한 박자로 같이 나왔을 경우에는 소리의 건강함이 훨씬 더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장 쉽게 제가 10, 30, 50, 70, 90의 목소리의 예를 한번 들어보고 발성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의 목소리부터 해볼게요. 제일 작은 목소리. 하나 하면 하나요. 힘을 요만큼밖에 안 줬죠. 근데 힘을 준 겁니다. 왜냐하면 힘을 안 주면 하나 하면 하나요 이렇게 쳐져요. 그래서 똑바로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 하면 하나요. 힘을 준 겁니다. 30의 목소리는 힘을 좀 더 줄 거예요. 셋 하면 셋이요. 힘을 더 줬어요. 50은 다섯 하면 다섯이요. 힘을 더 줬습니다. 이렇게. 고음으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점점 퍼져갈 겁니다. 이제 50을 가볼 거예요. 50은 조금 더 넓게 소리가 잘 들리도록 가야 되겠죠. 다섯 하면 다섯이요. 이게 50입니다. 70은 힘을 더 많이 줄 겁니다. 일곱 하면 일곱이요. 소리를 더 멀리 보냈죠. 90은 더 멀리 보낼 거예요. 저 밖에까지. 아홉 하면 아홉이요. 이런 소리가 힘있게 활기차게 낼 수 있는 목소리고요. 이렇게 소리를 냈을 때 목에 무리가 하나도 가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호흡과 힘이 일치가 돼서 같이 배로 내는 발성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